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디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얘기는 제 경험담을 토대로, 그리고 지식인에 항상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고, 주변의 동생분들, 후배분들이 늘 질문해 주시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뭘까? 잘할 수 있는 건 뭘까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직업군도 나올 거고, 어떤 직업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패션 학원, 패션 학교 어떻게 정할까? 자, 지난 시간에 옷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서 말씀드렸던 7가지 중에서 앞에 2가지만 우선 얘기를 해볼게요. 영감받기와 디자인하기. 이 부분에서 영감받고 디자인하는 건 아무래도 창의력을 많이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직업군으로는 디자이너라든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디자이너 하면은 단순하게 패션 디자이너만 있는 건 아닙니다. 패션 디자이너 안에서 정말 많은 직업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 패션 하면 뭐 있죠? 패션 학원에 다니면서 뭐 배우실 것 같아요? 옷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배우게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옷을 배우고, 패턴 배우고, 봉제 배우고, 그 다음 원단에 대한 원단 패턴을 또 배워요. 하나의 네모의 디자인을 그려놓고 이거를 계속 반복했을 때 어떤 원단이 될지, 그래서 원단 디자인을 또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재, 원단이 뭐로 짜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부자재,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감받기 디자인하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직업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포함한 이제 옷을 만드는 의류 디자이너, 원단 한 평면의 패턴을 디자인하는 원단 패턴 디자이너, 부자재 디자이너, 물론 더 있을 거예요. 근데 크게 마지막으로 액세서리 디자이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 분야가 너무 좋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아까 원단 평면에다가 어떤 디자인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네모 안에 어떤 아무튼 뭔가 문양을 그려놓고 그거를 계속 복사를 무한대로 해냈을 때 그 면이 어떻게 되고, 한 평면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었을 때 옷이 어떤 모양이 되겠다,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능력인데 저는 그게 되게 부족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노력하는 중이고 꾸준히 연습을 해요. 그림을 그려놓고 복사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이게 옷으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는 노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옷을 만들어서 체크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두 단계에서 나 이거 뭔가 잘할 것 같아, 나 이거 좋아해,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라는 포인트가 있으면 이 부분으로 그냥 선택하고 이제 끄셔도 돼요. 영상 끝.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도 뭐가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패션 옷 하나 만드는 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하자고. 다 못해요. 패션 디자이너는 여기까지. 근데 디자이너면 기본적으로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패션 일러스트, 도식화 이런 것들. 근데 또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이 있어요. 어떤 그림을 소재 표현이나 원단 표현, 그 다음에 그 옷의 부분을 다 프릴이 있다, 러플이 있다, V존이 어느 정도 파일 거다, 포켓은 어떤 식으로 생길 거다, 원단은 이런 원단을 썼으면 좋겠다. 그림 그리면 그 원단을 실제로 만들어요. 다. 원단 그 디자이너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패션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도 있죠. 요 단계까지 디자이너와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옷에 대한 디테일과 어떤 자재를 썼는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면 패턴을 그리시는 분이 패턴을 그리게 되겠죠. 근데 저는 패턴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패턴사가 되진 않았지만 건축으로 말씀드리면 설계도예요. 설계도. 평면에 그림을 그려서 그게 입체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패턴사는 종이 위에 자랑 샤프를 가지고 옷의 설계도를 그려내는 직업입니다. 간단하죠? 그 끝이에요. 여기까지 만약에 나 이거 좋아, 됐어, 이거야 하면 패턴사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패턴사로 간다는 게 아니지 참.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가실 때 검색을 해보세요. 뭐 패턴 학원? 뭐 이런 식으로 의류 패턴 학원, 패션 학원에서도 패턴이 좀 잘하는 곳. 처음부터 만약에 진짜 처음 배우시는 분 있죠. 나 패션 완전 옷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어 이랬는데 내 얘기 들어보니까 패턴이 좋은 것 같아. 근데 패턴 전문 학원을 먼저 찾아가는 건 조금 아닐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배우시는 게 더 낫습니다. 패턴이 그려졌으면 다음에 이제 샘플을 해야 합니다. 봉제. 패턴하고 샘플의 관계에서 옛날 뭐 신이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고 하죠. 그리고 숨을 불어넣어서 이제 사람이 막 움직여진다고 하는데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패턴은 흙으로 사람을 빚은 거고 샘플은 숨을 불어넣는 작업. 저희 옷의 최종 작업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되게 좀 중요한 작업이에요. 누구는 그냥 막 봉제하는 거 막일이라고 뭐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작업이고 정말 어려운 작업이에요. 원단을 조금 밀어넣고 당겨서 받고 뭐 이런 것들의 차이에서 옷이 전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샘플 봉제를 해보시면서 흥미를 느끼시면 뭐 샘플사 이런 쪽으로 가시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봉제가 완료되면 여기 이제 수정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 수정이라는 단계는 패턴 샘플사 그리고 디자이너분들이 함께 협업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문제는 그거죠. 여기까지 보셨을 때 이제 마지막 마케팅 있죠. 마케팅으로 안 가고 수정해서 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패션 MD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위대한 직업이죠. MD가 이제 멀천다이저의 약자죠. 멀천다이저의 약자인데 우리 소위 패션에서는 그냥 뭐든지 다 한다 이렇게 해서 MD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뭐든지 다 하시는 분들이고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잠 못 자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직업군과 어떤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거는 나무 하나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를 보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정말 잘 보이시는 거죠. 전문성 있게. 근데 이 MD분들은 전체를 보는 분들이, 숲을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숲을 보는 MD분들은 무슨 일을 할까? 그리고 MD는 MD인가? 아닙니다. MD도 직업군이 되게 많아요. 기획 MD, 바잉 MD, 그리고 VMD, 그렇지. MD가 만약에 되고 싶은 분들은 나는 뭔가 하나에 집중하기보단 전체를 보고 이 기획을 잘 해보고 싶어. 여기를 좀 이쁘게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하시는 분들, 가계부를 잘 쓰시는 분들, 뭔가 새로운 상품을 발굴해 보고 싶은 분들, 이 MD를 하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이 있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봐요.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왜 마케팅 얘기를 하냐. 근데 패션 학원 학교 가시면 이제 패션 마케팅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거의 다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옷을 아무리 만들었을지언정 이거를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디자이너의 아이덴티티와 전달하고 싶은 말을, 의미를 똑바로 전달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뭐 SNS 마케팅이다, 바이럴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미 전달을 잘 하고자, 재밌게 하고 사람들한테 각인을 딱 시키고자 하는 게 마케팅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어떤 이야기를 봤을 때라도 이거를 재밌게 풀어낼 수 있고 사람들한테 전달을 정말 잘할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마케터 쪽, 패션 마케터 쪽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정리하면 그거지. 패션 학교는 그 안에서도 만약에 설정을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특성화된 학교를 찾아가시는 게 맞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7가지 단계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좋아하는 거, 나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이거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그러니까 잘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이 오는 거를 설정해서 학원을 정해보자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난 처음에 MD가 사실 되려고 학원에 들어갔었는데 근데 패턴이 좋아져 버렸네. 기술자가 되어버렸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아니면 어쩌지 이런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정하고 들어갔다가 아니면 그때 고민하라고 다시. 그래도 그 안에서 배울 게 충분히 많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거를 좀 편한 자세로 그냥 이렇게 했네. 얘기할까? 이미 했네. 다시 할게. 이걸 하자. 아니 다시 할게. 좋아하는 거를 찾으셨다면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찾으셨다면 어떤 학원을 정하면 될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